누가 시켜서 한다면 아마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기만 해도 춥습니다. 멋습니다. 잘 못 씻고 먹는 것도 근데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한편으로 부럽고 걱정이 좀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이 무슨 생고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섭외가 오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왜 우리를 찍으려는 거지? 겨울이 되면 짐을 싸는 청춘 남녀. 아무도 없는 설산에 그들이 있습니다. 캠핑용 침낭이 깔려있는 거실.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이불로 사용하고 또 야외에서는 또 침낭이 됩니다. 또 이런 아웃도어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또 여행을 갈 때만 사용하기보다는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살림살이를 다 챙깁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걸 또 예쁜 깔개로 사용합니다. 1박 2일의 산행. 저희 신랑 항상 저렇게 싸요. 이민 가는 것처럼. 아니 무슨 피난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짐을 싸졌는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기가 침실이란 말이죠. 난리가 났군요. 장모님 보시면은 아마 한숨을 푹푹. 우리 딸이 저렇게 사는구나. 원래는 여기가 침실이거든요. 캠핑 용품이 들어찬 옷방. 결혼 4년차 신혼부부의 침실은 산악인의 하숙방 같습니다. 전 진짜 다른 분들은 짐을 어떻게 싸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신랑이 짐 싸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머릿속에는 다 어디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머릿속에 다 지금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주워 담는 것 같죠? 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막 담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담는 거예요. 보온병. 상점에서 쇼핑하듯 물건을 담습니다. 갈 때마다 챙겨가시는 장비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매번 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는데 정명서, 전돌, 전세, 서른네, 고선이다, 서한만, 76, 77가지입니다. 대략적으로 77가지. 만근 쓰다가 장 파한다고 현수 씨 해뜹니다. 내가 짐을 싸는 건지 짐이 나를 싸는 건지 모르겠네.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이제 끝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못 가겠어요. 내일 가겠어요. 이제 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드디어 출발입니까? 3시간에 걸쳐 만든 배낭 2개, 부부의 목숨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날씨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네요. 영하 10도입니다 지금. 입김 보이시죠?
강도 얼고 산도 얼고 여긴 강원도 선자령입니다. 이곳은 산림 정화구역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동식물을 보호합시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취사 행위를 하지 맙시다. 사랑은 자연 보호. 한파특보가 내려진 주말 등산로에 사람이 없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걸어가기에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길. 오르막 허벅지에 피가 몰립니다.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걸 보니 바람이 아주 거센가 봅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선자령은 바람이 센 것으로 유명합니다. 말소리도 안 들리고 카메라도 흔들리고 인터뷰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서둘러 바람의 구간을 벗어나기로 합니다. 따뜻했던 물이 순식간에 얼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간절합니다. 배낭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내내 궁금해하던 제작진 현수 씨의 배낭을 짊어져 봅니다. 장난 아니게 못해. 왜 뒤로 가? 배낭 무게는 40kg. 혼자 짊어지려면 요령이 필요합니다. 오른팔부터 오른손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서 왼쪽으로. 요령 없으면 못 매겠어 이렇게 큰 것도. 무거우니까 이제 도와주면 멜 수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못 매죠. 다시 산행이 시작됩니다. 산으로 들어가면은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네, 그냥 제가 그냥 말을 안 해도 또 뭔가 말할 그 이유도 없어지고 그냥 그곳에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는. 오직 한 곳 아랫배에만 힘을 줍니다. 세상의 계급장은 벌써 떼버렸습니다.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해가 기웁니다. 잘 곳을 정했습니다.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자령은 야영이 허락된 몇 곳 중 하나입니다. 아주 많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캠핑장이 아니어도 텐트를 칠 수 있죠. 현수 씨는 강풍에 최적화된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전자량에 부는 바람에 비하면 보통. 또 보조 라인, 가이드 라인이라고 이 라인을 많이 박아야. 이렇게 박아놔야지만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작은 지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매트리스에 바람을 넣고 입으로 불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매트리스 안에 든 그 이틀이 보온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을 시켜 먹나요? 핫팩으로 밥을 할 수도 없고 선자령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여기는 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현수 씨는 오늘 저녁 불 없이 밥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합니다. 사용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처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이 하얀 주머니가 연료입니다. 물을 부으면 열이 나는, 아니 열이 나야만 하는 연료. 실패하면 굶어야 합니다. 뭔가 올라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용기를 넣고 그 열로 밥을 짓는 겁니다. 현수 씨는 죽을 만들 생각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이 찬바람 속에 물이 식어버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닙니다. (30분) 만에 오트밀 죽이 완성됐습니다. 익었어요? 네. 맛있게 됐네요, 아주. 여기다 이제 물을 타서 먹으면 왜요? 이제 열량 보충과 함께 반찬은 꿀입니다. 구수하면서 단맛이 나고 따뜻하고. 얼마나 추운지 숟가락과 밥그릇이 달라붙었어요. 텐트가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순식간에 얼었습니다. 이 고생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심신이 되게 내일은 먹는다. 안정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땅 위에 심신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게 꽁꽁 얼었습니다. 간밤에 텐트 사이로 눈발이 들어왔나 봅니다. 사람은 무사할까요? 땀 흘리면서 잤어요.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현수 씨는 벌써 일어났습니다. 내려가면 아마 또 이 바람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생각나고. 이 해가 뜬 것 같은데 안 올라오네. 군대 혹한기 훈련도 아니고 도통 알 수 없는 부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신혼집, 집이 아니라 펜션 같습니다. 무겁다. 1.8kg. 안 추워? 지금 땀나 지금 넣어가지고 거의 다 쓸었어 이제. 이 뒤에는 불곡산이라고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바로 저기 보시는 저 능선이 다 등산로예요. 저 등산. 이 장소가 제가 이 집을 선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데크는 이제 여기 집주인 형님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아드님이랑 같이 손수 다 만드신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살기 싫었습니다. 결혼해도 캠핑하듯이 살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형님. 아 네. 그래. 평소에? 네. 아이고 부지런해서 뭐 하고 좋아. 계셨어요? 아 이제 저 나무청에 가보려고 그래. 아, 보일러 때문에. 밑에 불 좀 떼시려고. 아 그렇지. 아. 반가워요. 여기 저희 집주인 형님이십니다. 예. 네. 예, 항상 그래.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이라고 그래. 내 일부러 형이라고 그래라고 그러지. 예. 어른이라고 그러면 편하게 지냅니다, 저희가. 늙었다고 그럴까봐 싫어서 형이라고 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함께 산 지 4년째 집주인과 세입자는 형과 동생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9천만 원에 서울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하지만 이 그림 같은 집에서 보낸 첫 해 겨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일 저녁 때까지 까딱 없었어. 화목 보일러가 문제였습니다. 겨울이 시작하면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안 고쳐져서 저희가 진짜 냉골이었었어요. 여기 바닥이. 나가 산에서 쓰는 매트리스를 깔고 침낭을 덮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생활할 때는 낮에는 옷이란 옷은 다 껴입고. 둘 다 성격이 좀 추우면 추운 같다, 언젠간 고쳐지겠지, 고쳐질 거야, 기다려보자. 그냥 계속 기다렸어요. 주인 아저씨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그 뒤로 해서 이제 특혜를 얻은 게 있죠. 저희가 원하고 살고 싶은 만큼 살아라. 네,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네. 전세금 평생 동결. 신혼부부에게는 꽁지머리 형님과 방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 짝은 네가 해야지. 놓고서 놔 놓고서 안 이사 가는 거 평생. 그럼요. 저 수염 좀 빼야죠. 누가 어른인지 몰라. 저희는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형님 머리 위시고. 아 친구기. 아 우리 현수 먹이려고. 저 내가 저기 실갑산에서 키운 거야. 질갑산에서. 냄새만 맡아도 그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이거 봐. 집주인 형님이 2박 3일 곤 오리탕입니다. 말렸다가 한번. 이 정도 돼야지. 청춘들이 집 하나 장만하려면 몇십 년 걸린다는 요즘, 바닥까지 내려가면 지하가 기다린다는 말도 있다는데, 이 부부는 무슨 용기로 세상을 사는 걸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어디선가 채워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쟤네들은 부모님이 잘 사셔가지고 어디 땅이 많이 있나, 뭐 근데 이거는 아니면 로또 당첨이 됐나. 새벽 5시 출근 시간입니다. 차로 집에서 40여 분 달려 도착한 주차장. 현수 씨가 일할 준비를 합니다. 현수 씨는 용접 기술자입니다. 등산용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작년에 자격증을 땄죠. 한 달 300 정도 법니다. 지금 그에게는 용접 기술이 복권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저는 현장으로 이제 일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현장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현수 씨의 강점이죠.
왜요? 마을버스를 타야 돼서. 아내 은주 씨의 출근 시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을 통과해 구리까지 가야 합니다. 버스를 3개 타는 거예요. 많이 탔던 4개도 타요. 집에서 직장까지 2시간 반. 버스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출근길이 여행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서울 역세권 반지하집을 포기한 대가는 불편함과 여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또치야. 근데 직장이 좀 이상합니다. 은주 씨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직원은 2명, 아기 옷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혹시 뭐 그런 건가요? 다시 이걸 입혀 일단. 판매는 잘 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밥 먹을 정도? 우리의 브런치를 책임지는. 거기에 만족하며 아주 즐겁게 선생님과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감각으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좋아요. 먼저 제이가 와서 하게 된 거죠. 제가 먼저 하자 그랬죠, 쌤한테? 보고 이게 제자가 재봉틀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꼬셨습니다. 은주 씨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집에 놀러 갔을 때 뭐 전쟁 준비하는 집인 줄 알았어요. 되게 뭐 깡통으로 된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집이 무슨 잠바가 저렇게 많은지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보통 웃긴다. 신혼이잖아요. 어쨌든 서로의 또 신혼인데 이런 집은 그림 같은데 속을 보면 다릅니다. 컴퓨터 책상도 쓰던 거. 이건 신랑이 자취할 때 쓰던 거. 컴퓨터도 다 쓰던 거. 저 미싱 책상도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거. 이 의자도 제가 쓰던 거. 쓰던 거밖에 없나 그러고 보니. 결혼하면서 새로 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부터 화장대까지 모두 쓰던 것들. 소파도 이전에 살던 신혼부부가 놓고 간 겁니다. 부엌 살림의 절반 이상은 캠핑용품, 10년 넘은 것들도 있습니다. 깨질 염려도 없고 달아서 구멍이 나지 않는 한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결혼도 캠핑장에서 했습니다.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반지 하나 나눠 끼웠죠. 캠핑장 하나를 빌려서 모든 걸 직접 준비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은주 씨가 직접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재봉 선생님 부부가 왔습니다. 이렇게 집 근처 식당도 없고 이 부부 있어도 갈 성격이 아닙니다. 캠핑이 시작되는 거죠. 저희 집은 조심하셔야 돼요. 다니실 때. 이것도 있고 맞아. 예, 산소통 아닌가요? 그럴 것 같아요. 산소통일 것 같아요. 산소통 같은데요? 가스는 아니고 액체 연료. 아 그래요? 화분. 이건 화분이 아니라 컵인 거죠? 예. 하나, 이게 이 커피컵이에요? 이제 여기에 밥도 먹어도 되고, 라면 같은 여기 잡으면 리터 이렇게 표시도 돼 있거든요.
손님들을 위해 오늘은 캠핑장을 따뜻한 거실로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약간 내일 되면 집 시커매지는 거 아니지? 상차림은 당연히 캠핑 그릇. 생선과 석화가 오늘의 메뉴입니다. 어느 바닷가 펜션에 여행을 온 분위기입니다. 손 가리고 먹어야지. 식었네요. 잘 챙겨주시는 남편이 저를요? 이제 2개 줬어요. 자기는 10개 먹을 때. 2개째. 다시 가시죠. 다시 갑시다. 하나, 둘, 박수 한번 치고.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나누는 대화도 달라집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서열에 관한 것도 있고 직책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여기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 떠나서 다 내려놓고 정말 남자들끼리 부부와의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부러운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현수 씨 집은 수직의 세상에 떠 있는 수평의 공간입니다. 오자. 싫어. 부산의 한 아파트. 은주 씨 친정입니다. 은주 씨는 외동딸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일아 좀까지 그게 먹어 좀 야있다야. 많이 야있었잖아. 또 빠졌죠? 많이 빠졌다. 해가 들어갔네. 야, 보기 좋다. 아니. 용접일을 시작하면서 살이 빠진 현수 씨. 장모는 하나뿐인 사위 살 빠진 걸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기수방 자주 내려온다. 내가 그래야 이거 맞네. 생전에 이런 건 알아주더라 이거. 내 혼자 쓸 때는. 헤헤이 참 고마운데 진짜. 고마워. 저거. 아들 없는데 아들처럼 얼마나 이쁘나. 네, 처음에 왔더라고요. 집에 왔더라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고. 니 어떤 면에서 좋노 그러니까 성격이 참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성격과 의에 묻고 사는 애 그러니까 성격과 건강이 있다면서 그러더라고. 주수에 만난 거야. 현수 씨는 장모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사윗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그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었죠. 돈 주고 졸업장을 사야 되나? 그냥 남들이 다 가는 대학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안 가고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뭐 기술이 있다거나 경력을 쌓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더 성공할 거다. 한식, 중식, 양식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웠습니다. 현수 씨의 결정을 지지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이 텐트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산 가족 텐트예요. 아무 데서나 가도 좀 집이잖아요. 그 하룻밤 잘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뚝딱 이렇게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다. 어딜 가도 집이 막 생기는구나. 아버지한테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그 낭만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현수 씨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텐트는 그 어떤 유산보다 많은 걸 현수 씨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185니까 이 텐트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가족의 냄새.
아버지의 그 냄새, 또 어머니의 냄새, 제 동생의 냄새, 저의 냄새, 그 모습들. 그리고 저희한테도 뭔가 그냥 많은 걸 안 바라셨어요.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많은 걸 안 바라시고 그냥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의 길을 선택 안 하고 이제 음악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음악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컵라면 그릇이 옥탑방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도 좋았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음악을 하다가 요리를 했고 등산용품 회사 직원도 했습니다. 일은 재밌었지만 서울은 추웠고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했죠. 갑자기 타지 생활이잖아요. 타지 생활에 친구도 많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이 제 친구가 돼준 거죠. 나는 그곳에 서서 제가 친구를 찾아서 친구한테 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든 가도 내가 다가서면 허락을 해주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처음에는 정상까지 못 갔었어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코스로 다시 똑같이 혼자서 똑같은 조건으로 갔어요. 근데 또 정상은 못 갔어요. 정상에 올라선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꼭대기가 모인 고원.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산이 있고 그 산은 히말라야가 아니어도 아름답다는 것을.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 행복하세요 지금? 더 잘 불러줬어요. 더 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열 명은 좋게 들어가 잘 수 있는 텐트입니다. 여기 이제 텐트 지붕이에요. 현장에 여기 환기구가 있는데 지금 환기구를 닫아놨어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환기구를 열 거예요. 저녁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라 캠핑을 떠나지 못하는 친구 몇 명이 현수 씨 집에서 놀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홈핑. 현수 씨 일찍 퇴근해 정신없이 바쁩니다. 정중앙에다가 저런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알아서 잘하려니. 많이 힘드세요? 예? 아 지금 너무 재밌어요 지금. 몇 시간 뛰거든요? 지금 2시부터니까 한 3시간쯤 지금. 캠핑 용품이 비싸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창고 좀 보셨더니 물건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10년 가까이 모은 거라지만 이건 너무 많지 않나요? 처음에는 집에서 쓰던 거 그대로 제 자취할 때 그냥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제가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양은 냄비, 그 다음에 막걸리 잔, 뭐 그게 다였어요. 지금은 산에 갈 때마다 배낭 하나에 챙겨가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이 크면은 사람이 그 배낭을 다 채우게 돼 있어요. 채우려고 항상 넣다 보면은 또 욕심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지. 옆으로 앉아도 되고. 배낭은 밑 빠진 독. 일단 가득 채우면은 한 63kg까지는 배낭이 견딜 수 있어요. 몇 킬로세요? 63kg 되세요?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제가요? 네. 들어만 가보세요 한번. 서서. 저희 제작팀 조연출입니다. 꼈어요. 꼈어요? 꼈어요. 쑥 들어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다시. 자. 상당히 배낭이 무겁습니다. 무거워 사람이 더 무거워요? 상당히 사람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모으거나 이 장비들이 확 늘어나는 거는 이제 제가 아웃도어 관련된 그런 샵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근데 그다음에 초반에는 그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을 다 장비를 사는데 썼었어요. 네. 그리고 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중고 제품. 나도 잘 쓸 뿐더러 내 2세 또는 내 3세 그 밑에까지도 충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충분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좀 신랑과는 생각이 다른 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같은 게 두세 개도 보이기도 하고 창고에서 한 번 쓰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갑자기 덥네요. 제가 이제 잠깐 빠질게요. 잠깐 빠져요. 잠깐만 물 좀 주세요. 총각대 모은 장비를 들고 현수 씨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몽블랑 트레킹. 부부는 8박 9일 동안 텐트를 짊어지고 알프스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 텐트를 그 신혼여행 때 썼던 텐트거든요. 추억이 많은 텐트예요. 이 텐트가 그때 두 번째 날인가 바람이 첫째 날. 정말 많이 불었어. 정말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진짜로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양쪽 폴대를 손을 잡고 둘이서 밤새 흔들리는 거를 잡고 이렇게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머리 한 번만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국 팀은 딱 한 팀 만났는데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보고 아 진짜 사는 것처럼 산다면서 너무 멋있다고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또 되게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사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 친구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텐트 안은 밝고 따뜻합니다. 아마 지금 오는 분들도 친구들도 지금 설레는 느낌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네. 현수 씨도 설레요. 네, 저도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기가 막힙니까? 아, 좋네. 네. 쭉쭉쭉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야. 야, 여기서 보네 다들. 역시 캠핑한다고 오는구만 다들. 참나. 누나 뭐 회 떠왔다고? 낭만의 밤이 시작됩니다.
학연 지연 없이 인연으로 모인 친구들. 한번 갔다 올게요. 저는 좀 손님을 많이 상대하는 판매직에 있었고 사실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함께 가는 캠핑 때문에 좀 그런 힘듦을 이겨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뭐 학군이나 뭐 막 하는데 저 친구들을 보면 저도 약간 이런 위주라 마음의 위안이 돼요. 저렇게 저런 친구들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왜 그렇게 보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이들에게 현수 씨의 텐트는 따뜻한 해방구.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아가씨, 나 저기 친구들이랑 한 잔 먹고 올게. 2잔이나 먹죠. 2잔이나 먹어. 그래. 예. 현수야, 알코올 안 폈어? 안녕하세요. 대박, 오리물이야. 꽁지물이 주인장의 입장료. 얘가 오리 주물럭이 텐트 안에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니 너무 부럽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이 빠른 삶이 지나간 것이 아까워. 자, 그래서 내 오늘 불화볼 테니 이제부터는 홍아라고 불러. 알겠습니다. 자, 홍아를 위하여. 자, 건배. 홍아를 위하여. 아따 오늘 형아랑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럼 홍아야. 형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연봉, 나이, 집의 크기, 청춘을 재단하는 숫자들. 그 숫자가 난무하는 세상에 누군가 텐트 하나 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겁니다. 신랑이 용접할 때 쓰는 용접 모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여분으로 더 만들어서 주려고. 이 모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현수 씨 부부는 2년 후쯤 얼마간 호주에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거기서 사는데 필요한 직업을 찾다가 용접일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현수 씨는 작년에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웠던 겁니다.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학교 때는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시키지 않아도 책을 펴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이게 기술이 미래다. 기술이 미래다. 제가 갖고 있는 용접 기술과 또 이 아내가 갖고 있는 그런 핸드메이드 기술들, 뭐 이렇게 봉제 기술이라든지 미싱 기술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가서 사는데 그 시장이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돌아올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곳에 가는 거는 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실천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젊다.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잠깐만요. 갈림길에서 왼쪽 오른쪽 한번 갔다 갈림길에서 왼쪽. 눈물 덮습니다. 이 메인 계곡길을 따라서 강원도 북배산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에 야영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길이 헛갈립니다.
이럴 땐 헛걸음할 수도 있으니 남편과 거리를 두고 걸어야 합니다. 근데 무척이나 힘들 때 그러면 좀 짜증나죠. 길 못 찾고 헤매고 그러면 10시간 걸어듣고 이제 진짜 자고 싶은데 길 못 찾고 해는 찾고 막 이러면 이대로 야영장을 못 찾으면 밥도 못 해먹고 맨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확신했던 데가 어딘데? 어딘데? 확신했던 데가 어디냐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슬슬 짜증이 몰려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서 왼쪽으로 그 길 나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 얼음이 깨지진 않겠지? 깨져도 한번 깨져도? 발목 정도? 깨져도? 발목 정도까지 오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가봅시다. 결국 아이젠을 신고 얼어붙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야영장은 이 계곡이 끝나는 곳에 있을 겁니다. 오. 이제 미끄러지진 않겠지? 너무 오른길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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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곧잘 오르던 은주 씨. 얼음 계곡을 겁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살 땐가 우리 주애가 척추 측망증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 여기 척추에 핀을 14개 심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뭐 다치고 그러면 그 핀을 다시 이어야 돼요. 사고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 많이 하죠. 은주 씨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보통 회사 생활이랑 좀 다르죠. 그런 광고 녹음실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엔지니어로 이제 인턴부터 시작해서 정직이 돼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 밤낮이 없고 그리고 항상 대기해야 되는 뭔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되고 쉬는 날만 있으면 그냥 자는 게 휴식인 때였거든요. 남편을 만나 등산을 하게 됐고 새로운 세상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죠. 저의 또 다른 모습을 산에 가면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걷고 내가 이렇게 산에서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잠도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고 쉽지 않아도 나는 괜찮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도 하죠. 무사히 야영장에 도착했는데 밥을 먹으려면 아직 길이 멉니다. 야영장 수도가 얼어서 계곡물을 받아야 합니다. 물 뜨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기다리는 이야기. 이거는 콩비지입니다. 신김치에 콩비지를 넣고 찌개를 끓입니다. 낮에 고생한 아내를 위해 고기도 굽습니다. 자꾸 침이 넘어갑니다. 아내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아내를 계속 산에 데려오려면 남편은 달콤한 유혹의 기술을 갖고
만큼 써야 합니다. 결혼 4년 차 부부는 올해 2세를 가질 계획입니다. 얼음 계곡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순간 너무 예뻤어요. 거기 그 모습이.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순간 마음속에 내가 애가 생기면은 신랑이 이렇게 좋은 데를 혼자 다니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좀 슬펐어요, 또. 순간 슬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아기 배낭이 있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아빠가 짊어지고 아기를 메고 이렇게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랑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뭐야? 반짝반짝거리는 거, 엄청 크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지. 진짜 반짝반짝반짝한다. 아이가 생기면 그때는 둘 사이에서 별이 빛나겠죠. 똑같이 하늘에 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 많이 보이고 어느 곳에서는 적게 보이고 의미가 참 큰 것 같네.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별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지.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아름다운 밤이에요. 모두들 잘 자요. Yes, I would. If I only could. 길을 헤맸으니 오늘은 아마 더 달게 잠들 겁니다.